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국민의힘 하고 외칠 수도 없고 하여튼 고고TV의 시청자분들은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가 왜 다른 텔튜버, 사기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처럼 방송을 못하겠습니까? 하면 그들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 길 기대는 바람에 윤석열이가 망주가 들었죠. 전번 영상에서 올렸고, 윤석열이가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1월 6일 날 윤석열이가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서 이준석과 화해하는 장면. 그건 극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이준석을 전면에 내세우고 면서 이준석이 뒤에 숨죠. 즉 윤석열을 띄우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야전 침대를 놓고 지금 선거운동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그 목적은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당선시켜서 이준석의 정치적인 생명도 유지되고 또한 이준석이의 힘으로 정권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각고의 노력이죠. 야전 침대와 모든 짤과 밈과 동영상이 이준석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 기사로 보면은 그 20대, 30대 청년 정책 보좌관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있고, 권영사와, 누구야? 그 정책본부장, 간신, 그 애가 똘끼 있는 애, 원희룡. 원희룡이가 그걸 받아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러죠. 그 2030들은 과거에 유승민과 이준석의 바른 정당 출신들입니다. 즉 유심초들이 지원했었고 미래 정치를 위해서 키운 세력들이 지금 이준석 밑에 들어가서 그 정책 보좌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정치학교 출신들을 제외하고도 이준석의 영향권으로 정책 보좌관에 들어온 그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짤과 숏 영상을 공략하면서 2030들이 이준석을 지키자, 윤석열을 당선시키자 하는 운동을 커뮤니티에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잦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잔 파도에. 제가 항상 말했듯이 5060이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5060이 가장 큰 서잉 세력이에요. 그들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대단히 힘든 싸움에 들어가며 집니다. 단이라도 무망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가지고 한 20분 썰을 풀 텐데요. 고고TV는 그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같이 자극적이고 거짓을 바라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 날방송이니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로 돌아다니시는 분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좀 오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멸공 또는 여성가족부 폐지 그죠? 그게 제일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병사월급 200만 원. 그런데 정책본부장이라는 애가 지금 간신 그 똘끼 있는 원희룡이죠. 원희룡이 가지고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선거는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은 날아갈 놈이 아니죠. 윤핵관으로 들어간 놈이니까. 그 이준석이가 양해를 해서 원희룡이하고 그 숏 영상을 만드는데 원희룡에 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준석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원희룡도 몰랐다. 멸공 이게 뭐지? 했다. 그냥 비토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 나도 몰랐다. 그죠?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준석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그거를 받아먹은 게 윤석열이다 하면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한 며칠 동안 나온 거 보면은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 원, 그 다음에 멸공, 그 자잘한 영상들은 선거 전략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 세 개가 하던데 거기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2030을 끌어들일 협의력이 있는 것이 여성 문제, 즉 여성가족부 폐지다. 그거 하나만 논쟁적으로 앞으로 불이 붙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한테 유리해요. 국힘과 우리 보수 우파에. 근데 70대 이상이 여성가족부 폐지 아닌 게 더 많아. 한심해 진짜. 그리고 그
병사 월급 200만 원은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어? 청청시야. 아니 병장 월급 200만 원이면은 아니 사관들, 부사관 사관들, 부사관은 어떻게 하면 사관들, 소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안 돼요. 어? 그러나 일단 던졌죠. 2030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멸공 문제. 그거는 우리한테 무조건 손해예요. 그거는. 멸공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념 논쟁에 들어가요. 멸공은 공산주의를, 죽이자, 멸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자. 그거는 우리나라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아이디어를 준 애들이 아마 일베 출신의 극우 정책보좌관일 거예요. 어? 그리고 2030들이 중공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하고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 던졌는데 그건 우리한테 무조건 그거는 손해예요. 손해. 이념 논쟁에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털튜버 사기 우파 유튜버들이 가장 먼저 채 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멸공. 60, 70, 80 대상으로 하고 돈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건 잘못 선택했고 멸공 그 프레임은 이준석의 게 아니고 일베 출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또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의 것일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고 그렇게 돼서 윤석열은 일베와 또는 일베 괜찮아요 저도. 근데 그들은 극우 꼴통들이고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와 한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들이 이끼같이 붙어있는 한 윤석열은 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윤석열 선대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요. 못해요. 이준석 하나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책보좌관들 2030 몇 명 붙어야 되질 않아요.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 테고 그 다음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기사 나는 게 지금 5군데 보선을 하죠. 그죠? 대표적인 게 서초갑. 그리고, 까먹었다. 어디야? 경기 안성. 그 다음에 청주 상당. 그런 데죠. 5군데인데, 3군데를 권성동이가 사무총장으로 어거지로 꿍겨 들어와가지고, 윤석열이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이준석하고 갈등 때문에. 권성동이가 작년 12월께 이걸 박아버렸어. 서초갑엔 전희경,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이것도 꼴통이야. 꼴통 정우택. 정우택 뭘 또는 정치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김해어른 이거는 요번에 그 재보선이 아닌데. 그런데 그 최고위도 몰랐고 또 이준석이도 당대표도 몰랐던 사이에 권성동이가 이걸 12월 10일 날 임명을 해버렸어. 서초갑의 전희경, 충북 청주의 정우택. 그때 저는 기억이 나요. 신문에 났었어요. 신문에 났는데 지금이야 이준석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이제 오늘로서 아시겠지만 어제로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재보선 공천과 지선 또는 22대 총선을 갖다가 지금부터 권력 찬탈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준석을 죽이고 김종인을 쫓아내려 했다는 게 증명이 되죠. 털투벌이나 사기우파 유튜버들은 이게 뭐 어때서 그러는데 공천권은 당대표 갖고 있어요.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 비난하는 김무성의 도장 들고 나르샤가 당대표가 도장 안 찍으면은 공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이제 알고 다음 주부터나 다다음 주부터 2월 초나 이제 자기가 공천을 정리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윤석열 선대위는 지금 이거 제대로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권영세는 대중적인 인지력과 대중성과 파괴력이 없어요. 권영세가 아무리 나서 그 인터뷰하고 언론 활자 시켜봐야 대중들은 안 봐요. 그 다음에 원희룡도 아주 극히 일부가 원희룡은 홍준표와 유승민을 조지고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원희룡이가 과거에 개혁 보수였기 때문에 원희룡에 대해서 조금 침을 발라주는데 원희룡도 전혀 파괴력이 없어요. 파괴력이 있는 사람은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유승민과 이준석뿐이 없어요. 근데 유승민은 합류하지 않고 이준석 혼자 야전 침대 들여놓고 이준석 혼자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다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윤석열이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실행을 하죠. 말줄이라 말줄인다. 그리고 이준석은 밖에 나와서 윤석열을 띄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윤석열 쪽에서 윤핵관들을 쳐내고 선거에 개입 안 시킨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지가 않아요. 그들은 웅크려가면서 윤석열 외곽에서 계속 윤석열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준석과 윤석열의 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터지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말한 게 자기가 선언한 게 있죠. 구정 전후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등을 해서 이재명을 따라잡는다. 안철수는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보는 전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급반등은 없어요. 리얼미터가 어제 같은 경우에 17일 날, 아니 17일이란다. 7일 날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한 게 3.3%인가 급등을 하죠. 윤석열이가. 그죠? 근데 이재명이 한 1% 하락하고 그걸 다 안철수가 가져가 버려요. 일주일 동안 평균을 내서 윤석열이가 5% 이상 떨어진 걸 안철수가 다 받아먹어 버려요. 그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전번에 선대위의 그 해체 과정에서 이 김종인 씨를 쫓아내고 이준석 죽이기 들어갈 때 주위 한 20여 명한테 물어봤다는 게 정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누구였는가? 권성동이, 윤한홍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저기 김한길이, 김병준이,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그런 나머지 10명은 언론에 기사 안 난 애들은 누구냐? 권성동, 장재원 이런 을 빼놓고. 그게 핵심적인 윤외곽 그룹이에요. 그들이 아직도 윤석열을 조종하고 있을 것이며 일단은 이준석을 타협해라. 이준석과 타협해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근데 한 달쯤 안 남아서 한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앞으로 20일 남은 시간에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이재명을 못 떼어놓으면은 날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붙는다는 거예요. 이준석하고. 그럼 이준석이가 자기가 그랬잖아요. 다시 가출을 하면 대표직을 던지겠다. 근데 이준석이 가출을 않겠죠? 또 싸우겠죠? 왜 내 잘못이냐? 윤석열과 윤석열 핵관 떨거지들은 지지율 안 올라가는 게 이준석 너 책임이다. 이제 너 나가라 그러면 난 못 나가. 그렇게 되겠죠. 모든 것은 윤석열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윤석열의 능력과 무지성과 무능력을 다 봤단 말이야. 국민들은. 그리고 윤석열의 근본적인 공직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도 김건희 씨를 국민한테 오픈 안 하고 또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읽고 허둥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철수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준석이 20일 동안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이준석이가 소구력이 있구나. 그거 전부 다 이준석 소구력이지 윤석열 소구력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을 좀 인정하고 이거 대선 이길 때까지 참자 그러는데 못 참는다는 거지. 제가 볼 적엔 구정 전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을 벗기질 못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안철수가 이재명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이재명 표를 뺏어오겠다는 건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25%뿐이 안 돼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확실한 지지세는 전번에 25.1%까지 내려갔잖아요. 지지율이. 근데 저놈의 이재명은 35%야. 2달 전이나 석 달 전이나. 그것을 크게 못 뺏어와요. 그게 좌파의 결집이라고. 진보 좌파의. 결국은 윤석열이 안철수 걸 뺏어가면서 둘이 막 보완제로 막 상충제로 가는데 윤석열이가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런 결국 20여일 있다가 윤석열이가 안철수 튀어나오고 이재명 표도 못 부숴서 이준석 너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튀어나오겠죠. 그 쓰레기들이. 그럼 거기서 그 과정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준석의 아이디어가 이준석이가 사실상 전 선대위를 장악했는데
형편은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권영세하고 원희룡하고는 대선을 해본 애들이 아니에요. 대선을 경험했던 역전 노장들을 집어내야 된다고. 차라리 김무성 같은 사람, 유승민 같은 사람. 근데 이것들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김무성 죽여라, 이준석 죽여라, 김종인 죽여라. 김종인은 대선을 3번이나 해본 사람인데 김종인을 쫓아내버렸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무형 선대위라 그러는데 김종인 씨의 생각과 이준석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실무형 선대위로 했는데 실무형 선대위가 허당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놈이 없어. 실무형 선대위 신속 개설매로 와서 그거를 관리할 강한 그립과 전략을 펼 김종인 씨를 쫓아냈단 말이야. 이준석이를 안 치고. 이준석도 선대위는 못 들어오고 하고. 근데 이런 거 그 선대위 두 주축인 권영세하고 원희룡이가 맨날 이준석한테 사인 받고 보고하고 이준석 말을 들어. 지들이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또 날방송 들어간다. 고고티브이가. 그래서 실무형 선대위라면은 과거의 정치 경험도 있고 대선도 이겨보고 선거도 이겨본 경험이 탄탄한 정치력과 정치적 판단력 있는 실무진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실무진이라는 게 2030 청년 보좌역들 걔네들이 선거를 뭐 크게 해봤나? 큰 선거를? 아이디어나 2030을 위한 아이디어나 잠깐 낼 수가 있지. 그래서 선대위 뒷받침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장성철이라는 놈도 오늘 나와서 말하더라고. 응? 그리고 선대위가 탄탄하지 않아도 과거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또는 박근혜나 정치 돌파력이 있고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대위가 뒷받침하는 자기 돌파력으로 뚫고 나가는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치 초보자고 아직까지도 정치가 뭔지 모르고 신문도 안 보는 것 같아. 신문도 아직까지도 유튜브 행세를 하고 있어. 유튜브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 기가 차요. 과거에 보면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새벽 1시에 들어가든 2시에 들어가든 일어나자마자 1시간 내지 2시간 일단 신문부터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 우파지 신문 읽고 좌파 진보지 신문을 너댓 개는 읽고 못 읽으면은 보수 우파지 좌파 진보지 요약본을 갖다가 비스들한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 중에. 근데 이거는 지금 하는 거 들어가서 난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술 처먹고 토니하고 아름다운 부인 껴안고 사는지 요새는 간혹가다 새벽에 나오더라고. 정치적 판단력과 결정력이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확실하게 망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2030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애들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축 달성 윤석열 4일 망언 무 오늘까지 어제까지 나흘째 망언을 안 했다. 이준석이가 드디어 공을 훈련시켰다 이러는데 언제 어디서 지뢰밭이 터질지 몰라요. 응? 이준석이가 따라 앞에 나오면은 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라는 늙은이들 이준석 죽여라 그러고 있고 뒤로 숨어 있으니까 야 역시 윤석열이 개인 플레이 훌륭해 그러는데 망가진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원희룡이라는 애가 나와서 난 모르는데 멸공이 어디서 나왔어? 그런 프레임을 왜 하지? 여성가족부 폐지? 난 보고 안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윤석열한테 집보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준석은 알았겠죠. 이준석도 멸공 프레임은 몰랐나 봐. 최악의 프레임을 가져온 게 멸공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둔하고 뭐를 자기가 말하면은 아니 2030 일부만 한 10% 가져온다고 멸공을 해요? 5060, 3040은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가 높아들이고 좌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더 결집시키게 하는 멸공 프레임을 갖고 왔어. 그 6070은 다 먹고 있다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니까? 윤석열한테? 한심한. 그래서 이 설림으로 가든 그 다음에 개썰매 생활형 밀착형으로 가든 큰 그림을 때리고 그 다음에 선거 프레임을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뭐 이재명은 뭐
뭐 도덕성 가지고 안 된다고. 형수 쌍욕이나 도덕성 대장동 사건 가지고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요. 저도 이재명을 갖다 패고 싶죠. 한 달 있으면 팰지 몰라요. 저도 이재명 쪽을.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과 신한국당은 그 프레임에 걸려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몰라서 이래, 얘가. 어? 아니, 우리가 이해창들은 북풍을 갖다가 우리가 주도했잖아요. 돈 주고 말이야. 총 쏴. 그럼 우리가 이겨.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나오는 게 JTBC의 설강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조작. 그리고 차떼기, 그거나 대장동이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져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로서 프레임을 확실하게 저쪽에 가둬버릴 게 필요하다고, 이재명 쪽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것들이 짜잔한 거, 밈, 촬영, SNS 이런 거, SNS 중요하죠, 공중전이. 근데 그거는, 파괴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전체 전국을 못 덮는다고요. 요소요소에 자꾸 찔끔찔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한 프레임과, 또는 이쪽에서 아젠다를 확 씌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김종인 씨 아니에요. 김종인 씨가 한 달 동안 2개를 냈잖아요. 윤석열이 공정경제에 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공정하지 않은데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또 하나 뭐 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냈잖아요. 디지털, 정부를, 플랫폼 정부를. 그런데, 아니, 윤석열이가 디지털 자체를 모르고 아날로그 세대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먹힌 거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런 거 굉장히 컸어요. 그걸 못 받은 게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는 잔 기술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애가 젊으니까. 그리고 2030과 생활 정치에 밀착되어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짤 나오고 밈 나오고 숏 영상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국을 못 덮어요. 그런 걸 구사할 사람은 김종인 씨뿐이 없다고. 그래 김종인 씨 프레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등신 같은 윤석열은 어제도 나와가지고 김종인 씨를 선대위 복귀는 없다. 네 맘대로 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주 짜증이 나. 고고TV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김종인한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하면 되는 거야. 지 혼자 하다가 다 까먹고, 이제 이준석, 김종인이 한 달 동안 나 지지율 빠뜨려서 하고 쫓아내고, 이준석도 빠뜨려서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심상치 않거든, 국민 여론이, 민심이. 그냥 윤석열을 골로 보내니까, 이준석은 한번 써보자. 한 달 동안만 써보자. 이런 게 윤석열하고 그 윤핵관 떨거지들이에요. 잠재된 위험과, 잠재된 그 지뢰 같은 폭탄이 지금 깔려 있어요. 2030들의 분투가 저는 솔직히 눈물겨워요. 2030들이. 뭣도 모르고 2030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사를 볼 줄 모르니까 현재만 봐요. 그들은. 그리고 미래를 대입시키는데 과거도 필요한데 과거를 긍정적이고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부정적인 거로 선거가 졌나, 어떤 긍정적으로 선거를 이겼나, 그들이 보는 건 4.7 보수뿐이 없잖아요. 그죠? 6.11 전당대회하고. 그죠? 2030이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로 돌아서자 하는 그 커뮤니티의 운동이 난 눈물겹더라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고고TV 같은 어른이 벌칙에 2030에 대한 어른이에요, 저는.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게 다 어른인데 눈물겨워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재명을 뻗길 수가 없어요. 한 달, 구정 전에는. 구정 전이라 봐야 한 20일 뿐이 더 남았어요. 20일? 그죠? 윤석열의 선대위가 지금 새 선대위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총괄 지휘가 제가 없다고. 그리고 너무 약해요. 누가 그 정도로 하라고 그랬어? 선대위라는 게 전국 조직도 해야 되고, 사람도 모으고,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정책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라면은 선거를 이겨보고, 선거를 장악할 사람이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 바보는
한심해, 한심해. 이준석한테 믿는다고? 전 이준석을 갖다가 지키려는 사람이죠. 이준석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어? 그래, 야전 침대를 놔봐야 이준석 몸만 혹사 당한다니까? 어? 아니, 요새도 그냥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이준석 죽여라, 죽여라, 윤석열만 잘한다, 이준석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너무 길게 찍었는데, 힘들어, 나도 25분도 혼자 이렇게. 얼굴 뻘겋잖아, 그냥 하고 나면은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